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엠폭스 환자와의 밀접 접촉자는 백신 접종을 권고받지만 실제 접종 사례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 노출 우려로 접종을 꺼리는 건데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모의 화성 환경에서 1년간 4명의 과학자가 거주하는 실험을 진행합니다. 과학자들은 가상 화성 환경에서 암석을 찾아 샘플을 가져오는 임무를 수행하고 지구의 3분의 1인 화성 중력에 적응하는 훈련 등을 받습니다. 방사선을 쬐어 불임으로 만든 모기를 방사해서 모기를 박멸하는 과학적 실험이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를 조작한 모기가 실제 환경에 확산할 경우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선 챗GPT를 활용한 과제 표절 논란도 있지만 일부 대학이 전공 수업이나 시험에 챗GPT를 도입했습니다. 챗GPT를 단순히 답을 도출하는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챗GPT의 답을 검증하고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교육합니다. 야구장 안으로 캔음료 반입이 8년 만에 허용됐습니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캔음료를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 했는데 버려지는 일회용 컵이 지난해에만 400만 개 달하는 등 환경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4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구 곳곳이 각종 기상이변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 주말 지구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지구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김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동아프리카의 가뭄, 파키스탄의 홍수와 중국, 유럽의 폭염 등 지난해에는 각종 기상이변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세계 기상기구가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는 해수면 상승 등 지구의 위험한 변화가 통계로 나타납니다. We have doubled the sea level rise during the past 20 years. We used to have 2.3 millimeters per year sea level rise 20 years ago, and recently we have seen 4.6 millimeters per year increases. 지구의 날을 맞아 이처럼 위험해지고 있는 지구를 보호하자는 각종 행사가 열렸습니다. 영국 런던에서는 환경단체 멸종저항이 주최하는 행사에 수천 명이 참여했습니다. The reason I'm here is climate pollution, climate change and the climate emergency is causing pressure on the NHS.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청년들이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시위대는 청년대 파멸이라고 적힌 대형 녹색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파멸을 막기 위한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 환경정의실을 신설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환경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Under this order, environmental justice will become the responsibility of every single federal agency. I mean, every single federal agency. 페루에서는 주술사와 치료사들이 리마에 모여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Nosotros hemos venido acá a reunirnos para hacer un ritual místico ancestral en defensa de la ecología, en defensa de la tierra, para que no haya. 지구의 날을 기념하는 방식은 달랐지만 지구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네, 그동안 프로야구 관람석에서 맥주는 일회용 컵에 담아서만 마실 수 있었는데 이제부턴 캔째로 경기장에 들고 입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줄여서 환경을 살리자는 취지인데요. 야구장을 찾는 팬들에게도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서울연고팀의 선두 탈환 여부로 후끈 달아오른 잠실 야구장. 그라운드에서 열전을 펼치는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도 즐겁지만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하는 치맥은 경기 관람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그냥 혼자 드라마 보면서 먹는 것보다 사람들이랑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더 좋고 기쁨이 배가 되는 느낌입니다. 야구에서 생각하는 치맥이란 제 입에 들어오는 홈런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경기장에서 맥주를 마시기 위해선 반드시 일회용 컵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2014년 취객이 그라운드에 난입해 심판을 공격하고 관람석에 불이 나는 사고를 계기로 2015년부터 캔 음료의 야구장 반입이 금지됐습니다. 일회용 컵은 고스란히 쓰레기로 버려졌는데 이렇게 지난 한 해 동안 버려진 일회용 컵이 400만 개에 달합니다. 지난 2016년과 2017년 전국 스포츠 시설에서 발생한 폐기물 6,176톤 가운데 35.7%가 야구장에서 나와 한 사람당 하루 평균 0.84kg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기물 배출소란 오명을 썼던 야구장이 앞으로 친환경 시설로 바뀔 전망입니다. 환경부와 한국야구위원회, 프로야구 10개 구단은 일회용품 없는 야구장 조성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이번 시즌부터 야구장 안으로 캔 음료 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캔 반입 금지 8년 만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 캔 음료의 관람석 반입을 허용했고요. 관중들의 성수도가 굉장히 높아진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각 구단은 비닐 막대 풍선 등 일회용 응원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공식 응원용품도 다회용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야구장에서 공동주택처럼 투명 페트병 분리 배출이 가능하도록 별도 배출함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과학계는 오래전부터 모기를 박멸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는 실험실 밖에서도 점점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생태계의 영향을 우려하면서 거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과학계는 어떤 입장일까요? 최소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모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방사선을 쪼여 불임이 된 수컷들인데 암컷과 짝짓기를 해도 자손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앞서 쿠바에서 불임 모기 만여 마리를 방사하는 실험을 했는데 전체 모기 수가 90% 줄었습니다. 연구진은 실험 규모를 키워 오는 11월 아르헨티나에 불임 모기 50만 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Y de esta manera, mediante liberaciones sucesivas de estos machos, logramos reducir la población de nuestro mosquito vector. 호주에선 수컷 모기를 볼바키아 박테리아에 감염시켜 불임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인도네시아 등의 모기를 방사한 결과 댕기열 발병률이 77% 줄었습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10년간 브라질 전역에 매년 50억 마리씩을 방사해볼 예정입니다. 모기 알에 유전자를 삽입해 수컷 모기만 살아남도록 해 모기 수를 줄이는 기술도 개발됐습니다. 미 플로리다에서 실증하고 있는데 암컷 모기 96%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각국이 모기 박멸 기술의 효과를 발표하며 실험 규모를 키워가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전자 조작 모기나 균에 감염된 모기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특히 지역사회의 반발이 큽니다. You're going to risk our community. You're going to ask the people in our community to be sacrificial lambs. 하지만 모기의 활동 범위가 국지적이고 실증 연구가 제한된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생태계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은 적다는 게 과학계 입장입니다. 또 이제까지 연구에서 질병 감소 외에는 생태계나 인간의 악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도 우려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There haven't been any side effects to the environment or people reported. It's well accepted in the other countries where mosquitoes are bad. 기후변화로 온화한 지역이 넓어지면서 모기 서식지도 늘어나는 가운데 모기 박멸 기술이 안전성을 입증하고 상용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엠폭스 환자가 발생하면 그 환자와 접촉한 정도가 높은 주변인은 백신 접종을 권고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접종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고위험군이 진료와 신고를 기피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엠폭스에 대한 예방 백신은 진네오스가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엠폭스 예방용으로도 허가됐습니다. 4주 간격으로 2번 접종해야 하고 국내에는 만회 분량, 즉 5,000명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백신은 바이러스에 노출되기 전과 후 모두 접종 가능한데 지난 10일까지 국내에서 접종한 126명 가운데 의료진과 역학조사관 등 125명이 노출 전 접종을 받았고 노출 후 접종자는 1명에 그쳤습니다.
밀접 접촉으로 전파되는 엠폭스의 특성 때문에 역학조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또 신상 노출 등의 우려도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추적을 하고 있는데 익명의 특성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을 좀 특정하기가 어렵고 미국 등에서 일부 효과를 봤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제적 예방접종 전략은 아직은 고려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권 보호라든가 아니면 낙인의 예방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검토할 부분들이 있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조기 발견과 치료가 확산을 막는 최선의 대책인 만큼 진료와 신고를 꺼리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와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모든 감염병 관리의 핵심은 감염되신 분들이 잘 발견되고 신고되고 치료받으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엠폭스는 그게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지금 대응의 핵심은 감염되신 분들이 빨리 진단될 수 있고 진단을 통해서 다른 전파 사례를 막을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과 치료제 등 대응 역량이 충분한 만큼 과도한 불안감은 가지지 말고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영화 마션은 화성 탐사 중 고립된 우주 비행사의 나홀로 화성 생존기를 그렸는데요. 그런데 영화처럼 화성에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모의 화성 거주 실험이 오는 7월부터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화성 탐사 중 홀로 고립된 우주 비행사. 기지에 남은 식량은 한 달치. 지구에서 구조선이 오려면 적어도 4년은 화성에서 버텨야 합니다. 결국 자신의 배설물을 이용해 화성에서 감자를 키우고 화학 반응을 시켜 물도 직접 만들어냅니다. 영화처럼 화성 환경을 본뜬 공간에서 4명의 과학자가 1년 동안 거주 실험에 나섭니다. 158제곱미터 규모의 화성 거주 공간인 마스듄 알파는 4개의 개인 숙소와 공용 욕실, 전용 업무 공간과 라운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공간은 시멘트와 물, 용암석 등을 혼합해 만든 라바크리트를 이용해 3D 프린팅 기술로 지어졌습니다. So the habitat was 3D printed. That is one of the technologies that NASA is looking at as a potential to build habitats on other planetary or lunar surfaces. 참가자들은 거주 공간 밖 111제곱미터 규모의 가상 화성 환경에서 암석을 찾아 샘플을 가져오는 지질학적 임무를 하거나 지구보다 3분의 1 적은 화성 중력에 적응하기 위한 러닝머신 훈련도 하게 됩니다. 특히 먼지 태풍이 많은 화성 환경을 고려해 태양 전지판에서 모래를 털어내는 작업이나 구조물 유지 보수 등의 임무도 포함됐습니다. And so they'll bring back samples and do processing here, both as individuals and as dyads or teams, and do activities such as what will we prioritize to bring back to Earth, since payloads are always limited, and how much they can bring back. 이번 임무에서는 실제 화성에서처럼 식량 공급이 제한되지만 온실에서 토마토와 잎채소 등 먹을 수 있는 작물 재배 실험도 함께 진행합니다. 나사는 실험 데이터 수집 이외에도 1년의 거주 실험 동안 참가자들이 겪을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징후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컴퓨터 시대가 열렸습니다. 컴퓨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관념을 깬 컴퓨터. 마치 여러 대 컴퓨터를 연결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대의 PC입니다. 아예 손으로 들고 방향 조정이나 입력을 할 수 있는 마우스 등 기발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버튼들이 달려 있습니다. 컴퓨터 작업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오면 키보드 위에 버튼을 누른 뒤 이어폰을 통해 바로 통화를 할 수 있습니다. 디스켓을 사용하듯이 사진을 컴퓨터 본체에 집어넣어 사용하기 때문에 쉽게 전자앨범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휴대용도 불편해서 입은 채 사용하는 컴퓨터가 등장했습니다. 악수하는 순간 손목에 찬 첨단 단말기로 전자 명함이 곧바로 저장되고 치마 끝에는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GPS가 부과됐습니다. 노트북 작업을 하다 접으면
스타일리시한 패션 소품으로 변신합니다. 겉보기는 중국집 배달원이 들고 다니는 철가방이지만 안에는 최고급 부품들을 집어넣은 훌륭한 컴퓨터입니다. PC의 기능을 높이는 업그레이드에 식상한 젊은이들이 PC 튜닝 쪽에 눈을 돌리면서 아예 수족관처럼 꾸민 것도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의 하나라는 컴퓨터. 이러한 입력장치의 발전은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되던 초기의 풍경을 보셨는데요. IT 기술은 눈부신 진보를 거듭해 이제는 모든 질문에 즉답이 바로 나오는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대표 주자인 챗GPT가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육 현장도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챗GPT를 활용해 수업하고 시험도 이를 통해 본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희대 대학원 빅데이터 전공 수업 시간에 챗GPT가 도입됐습니다. 이게 포지션 인코딩 행렬을 만든다라고 하고 공식, 이게 나오는데 공식이 이제 교수가 질문하면 무엇이든 즉각 답을 내놓지만 핵심은 정답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교수는 강의를 도울 다양한 보충 자료를 빠르게 찾아 학생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고 학생들은 단순 계산이나 자료 검색 시간을 줄이되 챗GPT의 답을 검증하고 질문을 다듬어 원하는 답을 찾는 과정을 배웁니다. 혼자 생각하다가 옆에 보조 조수끼고 하는 느낌인데 광범위하게 물었을 때는 그걸 다 계산하는 연산조 중에 이제 틀리는데 그걸 이제 다시 디테일하게 물어봤을 때는 본인이 실수했다고 아까 계산이 잘못됐다고 다시 정답을 뱉어내는.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면서 챗GPT를 활용한 오픈북 시험도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 20명이 모두 똑같이 챗GPT로 시험을 봤는데 결과는 어땠을까? 예시 문제가 있어서 한 번쯤 돌려보기는 했어요. 돌릴 때마다 챗GPT가 나오는 답이 다 달라가지고 그런 느낌은 없었고 정답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라는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챗GPT 바로 쓸 수 있는 답이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조금 써봤는데 조금 문제점도 발생하니까 그래서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모르는 문제가 나와 챗GPT의 답을 그대로 긁어서 낸 학생이 있는가 하면 현재 챗GPT는 도표 등 이미지를 인식하지 못하는데도 자신이 문제를 이해하고 질문을 만들어 챗GPT가 답할 수 있게 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결국 잘 이해하면서 도구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좀 확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동시에 그 이해를 높이는 과정에서의 어떠한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학습시켜야 된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그 답안지를 보면서 제가 확 느꼈습니다. 챗GPT가 막 등장한 지금 이른바 과제 표절의 부작용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결국 사회에 나가면 암기력보다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의 결과를 얻고 그걸 검증하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 답을 어떻게 구할지 이 생각은 어떤 논리에 근거하는지 등 계속 질문하고 사실을 그대로 주입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사고하는 능력을 교육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는 출판계에도 큰 바람을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근 출판계를 관통하는 화두는 생성형 인공지능입니다. 지난해 11월 챗GPT의 등장 이후 활용법 안내서가 쏟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소설가와 협업하며 창작의 영역까지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고 놀라는 상황이었는데 그 전에 꿈을 꿨다, 악몽을 여러 번에 거쳐서 꿨다 그런 복소를 써내더라고요. 챗GPT와 집필 작업에 참여한 작가들은 인공지능이 밀도가 높고 섬세한 문장을 구사하지 못했다며 아쉬워했지만 필요한 정보를 찾아주는 기술은 월등하다며 추후 글을 쓸 때도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심한 말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이 필요로 했는데 그런 걸 자꾸 못 만들어내요. 이제 그런 걸 만들으라고 지시를 해도
나는 AI로서 그런 누구를 화나게 하는 그런 말은 못한다. 우리 검색 엔진보다 훨씬 월등하게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물론 이제 대필해달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사용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세계적인 석학들은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이자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는 신약 개발처럼 안정성이 검증될 때까지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중 공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화형 인공지능인 챗GPT의 경우 인간과 친밀한 관계를 쌓아 우리의 생각마저 바꿔놓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And then the AI can use that to manipulate the children, to make them, buy certain products, make them adopt certain political or religious views. 축복이냐 재앙이냐. 세계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 경쟁에 뛰어들며 빠르게 진화하는 인공지능 시대 속에 숨고르기를 하며 방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 EU까지 지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며 대규모 자금 투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반도체 중요성이 커지면서 생산시설 확보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건데요. 국내 기업들은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경쟁자를 맡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럽연합 EU는 전체 반도체 수요의 20%를 차지하는 세계 3위 소비시장입니다.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큽니다. 하지만 영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9%에 불과합니다. 독일의 인피니언이나 네덜란드의 NXP 등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은 타이완의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에서 반도체 대부분을 조달해 왔습니다. 주로 차량용 반도체인데 앞으로는 영내에 파운드리 공장을 유치해 2030년까지 반도체 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게 EU의 구상입니다. 반도체 자급자족을 목표로 430억 유로, 우리 돈 약 62조 원을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의 형식으로 투입하겠다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이외에 시스템 반도체 생산을 늘릴 것 같습니다. 즉 반도체 생태계에서는 파운드리 사업부를 강화하는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유럽의 생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TSMC와 인텔의 계획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TSMC는 독일 드레스덴의 차량용 반도체 공장 건설을 논의 중이고 인텔은 880억 달러 유럽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독일 마르데부르크에 공장을 짓기로 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단지를 계획하고 있고 미국에도 신규 공장을 짓고 있어 유럽 투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새롭게 육성하려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막강한 경쟁자를 맡게 된 셈입니다. 더구나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시대가 본격화하면 차량용 반도체의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여 반도체 개발과 공급망 확보 경쟁은 한층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뜨거운 국물을 먹어야 속이 풀린다는 분들 계실 겁니다. 하지만 뜨거운 국물을 식히지 않고 자주 먹게 되면 식도에 손상을 줘 식도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내문 보고서에서는 뜨거운 국물 외에 식도암을 일으키는 원인과 예방, 치료법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